안녕하세요. 맘스양입니다. 고3, 고1 키우는 엄마인 저의 입장에서 전 또 남자아이니까 애인이 생겼어요. 엄마, 나 애인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1년 넘었어요. 애인 생긴 지 1년 넘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덜컥 요즘에 또 뭐 TV에서 이렇게 막 고딩엄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몸은 성인이잖아요. 아이들 뭐 고등학생 고3 이러면 그러니까 24년 12월에 만났으니까 1년이 넘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좀 불안했어요. 고딩엄빠를 이렇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정말 이 축하를 먼저 해줘야 할지 먼저 이렇게 조언을 먼저 해줘야 할지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먼저 일단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누가 너를 좋아하지? 이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농담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부모 마음은 약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들떠가지고 걔 누구야? 그 친구는 뭐 어떤데? 라고 이렇게 막 캐묻던가.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해서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다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요. 너무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다거나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 다 아이에게는 내가 연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나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네. 그냥 조용히 연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애에 대해서 이제 입국 닫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입국하지 않은 어떻게 해야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아이가 입국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연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저도 2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뭐 연애하지 말란다고 니네 헤어져 이런다고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많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니네 헤어져 이런다고 헤어질 수 있나요? 오히려 더 불을 지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한테 어떠한 조언을 하기보다는요. 그 연애를 잘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너의 위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이가 연애에 대해서 나한테 입국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한 아이에게 엄마가 내지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래 연애 잘해 그리고 조심해 라는 이런 말보다는요. 지금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는 너의 마음은 어때? 너의 마음은 행복하니? 그 연애는 어떠니? 그리고 너는 우리 아들, 딸은 상대방 아들, 딸, 상대방 연인한테 너는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굉장히 세상이 무섭잖아요. 무서운 세상이라 그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내 아이는 믿지만 이 아이가 연애하는 상대방은 어떤지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너는 남자아이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잖아. 너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여자친구도 존중받아야 마땅해. 스킨십을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 거고 그 소통 안에서 스킨십을 해야 돼. 상대가 싫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충분히 그 친구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도 너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연애하는 거고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연애폭력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가정폭력도 많지만 연애하면서 폭력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어떻게 폭력이 되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다시 받아들여야 하나? 성인보다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서로 너도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이 너한테도 뭐 손찌검을 한다거나 폭력이 있다면 절대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알겠지.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아직 여리고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스킨십을 하는 것도 아직은 저는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아직은 너희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는 엄마가 말릴 수는 없다. 엄마가 말린다고 너희들이 스킨십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말릴 수는 없어.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 미성년자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엄마는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엄마가 하는 거를 어떻게 뭐 너희들 연애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더라도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둘이 충분히 대화가 되고 교감이 되었을 때 하는 게 스킨십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 아빠도 지금 건강한 성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충분한 스킨십을 하고 있어. 스킨십이 나쁜 건 아니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걸 확실히 해준다면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선을 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너를 믿는다는 그런 선을 딱 만들어준다면 거기에서 아이들은 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도 철두철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이런 말들은 안 하느니만 못해. 어떤 말이냐면요. 너무 빠지지 마. 상처받지 말고. 야, 공부나 해. 무슨 연애야, 공부할 때. 이런 말들. 그러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내 연애에 대한 이야기, 내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는 이런 이야기 해봤자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만 하니까. 그러면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같이 병행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그거는 굳이 얘기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렇게 통 하고 튕겨나가.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느니 정말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연애를 하면 공부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하지만 더 플러스가 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하는 나의 아이들, 내 아이들한테 꼭 조언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애를 하더라도 너는 너야. 너로서 존중을 받아야 충분해.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너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너도 이 상대방한테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야. 라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싫으면 싫은 건 싫다라고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해. 그런 연애가 아주 건강한 연애인 거야. 서로 싫다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싫은 것들을 무조건 하는 거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본인,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보면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냥 할까? 하다 보면 이 작은 불편함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나는 계속 불편하고 이 사람은 이 불편한 걸 몰라요. 이 작은 불편함들을 나는 지금 좀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편함이어도 이야기를 하고 항상 소통을 해야 해 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너는 너야. 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네가 못나서 헤어지는 건 아니야. 헤어질 수 있어. 친구들도 만나다 헤어질 수 있고 연애도 하다 보면 헤어질 수 있단다. 하지만 너는 너. 그대로의 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너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대한 것만 조근조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말은 연애를 이렇게 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지켜가는 연애, 건강한 연애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연애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들은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의 연애 앞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들이지만 불안하고 딸의 엄마들도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 엄마는 항상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엄마가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아.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어. 라는 거 꼭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이 말 한마디가 아이 연애를 훨씬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의 연애를 우리가 대신해 줄 순 없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고 엄마한테 부모한테 독립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인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간다는 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연애를 한다는 건 아이들이 이제 그만큼 많이 잘 성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의 곁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들한테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연애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불안보다는 엄마는 너를 믿고 있단다를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슬기로운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아이들의 연애, 엄마 나 애인 생겼어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맘스양이었습니다.